네, 그 다음 스텔스 1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스 1. 네, 이거는 조금 스텔스 1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스 1도 개인에 적용하는 것과 지역사회에 적용하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체계 내 요인, 체계 간 요인, 체계 외 요인이 되어지고요. 얘는 비입형, 서술형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 개인 적용한 거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 거고요. 개인에 있어서 체계 내 요인은 개체 내에서 발생하는 이 일이 체계 내 요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이 뭐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어떤 질병에 걸렸다. 그럼 그거는 불안, 우울, 질병에 걸리면 체계 내 요인이 되어지는 거고요. 체계 간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체계 간 요인이에요. 가까이 있는 외부 환경, 가까이 있는 외부 환경에 보통은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하는 부분이 에서 발생하는 것. 가족이나 친구 안에서 어떤 상호작용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의사소통하면서 역할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되어질 수 있는 거. 친구들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한다든지 또 소외감을 경험한다든지 그리고 부모님께서 나에게 너무 과도한 공부에 대한 압박을 준다든지 그래서 힘들다든지 그런 것들은 체계간 요인이 되어지는 거죠. 체계간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지는 거고요. 체계외 요인 같은 경우는 개체 외부에서 발생한 어떤 지금 실직이라든지 재정 이런 부분을 체계외 요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만약에 맞벌이 부부여가지고 항상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가 스마트폰 중독이 더 빠지기 쉽다든지 그리고 식사를 잘 챙겨 먹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부모의 어떤 그런 부모님이 뭐라고 하죠? 직장 다니고 하는 것이 직장을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직장 생활해서 혼자 남아져 있는 것이 체계외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질 수 있고 또 아버지의 실직으로 인해서 얘가 학원 다니기도 어렵고 돈 쓰는 것도 어렵고 그런 것들은 체계외 요인이 되어지는 거죠. 지역사회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지역사회 내에서는요. 여기에선 지역사회 안에서 물이 더러워졌다든지 그리고 환자 수가 많이 생겼다든지 감염병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체계 내 요인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체계 간 요인은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자원 제공과 이용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사회 안에 자원이 부족하다든지 보건소가 부족하고 의원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자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웃에 있는 자원을 활용할 때 교통이 어렵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체계 간 요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체계외 요인은 지역사회에 있어서 체계외 요인은 다른 지역사회의 어떤 이제 변화 때문에 우리한테 영향을 받는 거. 옆에 있는 그런 이제 지역사회에 신발 공장이 설치가 되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주부들이 일하러 가서 우리 아이들의 방치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체계외 요인이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떤 정부의 정책도 있거든요.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어떤 이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공장 사업을 이제 좀 축소를 하는 정책을 해서 공장에 대한 어떤 지원이 부족했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사회가 어떤 그런 공장이 있는 지역사회인데 거기 공장의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떤 실직이 많아지고 하는 것들은 체계외 요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기본구조의 파괴는 재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구조 파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트레스 1에 의해서 스트레스 1에 우리가 유연방어선을 뚫고 그리고 유연방어선 뚫으면 이제 정상방어선을 뚫고 저항선까지 침입이 되어질 때 우리가 기본구조가 손상이 되어지고 기본구조가 손상이 되어지면 어떤 불균형과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었죠. 불균형과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이런 코로나에서 아까도 대처를 막 했었잖아요. 법으로 그리고 의료시설에 있어서 더 증가를 시킨다든지 또 사람들이 손 씻기를 더 많이 한다든지 했어도 코로나가 이제 또 정상방어선의 어떤 정상방어선 우리 어떤 건강 수준이라고 했었죠. 일상적인 건강 수준을 뛰어넘어서 어떤 감염병 발생률이 올라가고 사망률이 올라가고 그러면 정상방어선까지 뚫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불균형의 상태라고 하면 우리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불균형의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기본구조 파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개인에게 있어서 예를 들자고 하면 두개내압이 상승이 되어져가지고 두통이 심하고 그리고 두개내압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뇌에 손상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 기본구조의 파괴가 될 수 있는 거죠. 기본구조가 파괴가 되어지면 우리는 재구성을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재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체계 안정의 상태, 정상 방어선의 상태로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재구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재구성에 있어서 내적인 저항력이 특히나 우리가 저항선이 되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 자원과 외부 자원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이제 기본 구조가 침투되기, 스트레스 원에 의해서 침투되기 이전의 상태의 안정과 정상 방어선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재구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체계는 안정을 향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앞에서도 아까 뉴만의 건강 체계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목표가 체계의 안정을 이루도록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목표였었잖아요. 그래서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재구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방은 1차, 2차, 3차 예방이고요. 여기에서는 특히나 이제 2차 예방하고 3차 예방이 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1차 예방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비슷해요. 그 증상이나 반응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1차 예방이고, 그래서 1차 예방에서는 특히나 어떤 방어선을 강화하느냐,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연 방어선을 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연 방어선은 어떤 그 스트레스 원에 대해서 수시로 역동적인 구조라고 했었잖아요. 그 스트레스 원이 강하면 이거를 확장을 하는 것이 유연 방어선이라고 했어요. 유연 방어선 강화를 해가지고 아까 스트레스 원이 특히나 정상 방어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유연 방어선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2차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트레스 원이 정상 방어선을 침입을 한 거죠. 정상 방어선을 침입해서 이제 저항선에 접근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 방어선을 침입해서 저항선에 접근하면요,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상 방어선이라고 하는 게 뭐였었죠? 오랜 시간에 형성되어져 있던 그 사람의 어떤 건강 수준이 정상 방어선이거든요. 근데 어떤 스트레스 원에 의해서 정상 방어선이 침입이 되어지면 오랜 시간이 형성돼도 그 사람의 건강 수준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간염병의 어떤 발생률이 올라간다든지, 내가 또한 고혈압이 없었는데 고혈압이 진단을 받았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가 정상 방어선을 침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항선에 도달한 거고, 그때 2차 예방에 있어서는 저항선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항선을 강화를 해줘야만 우리가 기본 구조가 보호가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고혈압의 진단을 해가지고 고혈압이 또 심하게 되어지면 내가 기본 구조에 어떤 파괴가 생길 수 있잖아요. 혈압이 높아가지고 혈압이 높으면 우리가 뇌졸중이 생길 수 있고 혈관 심질환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뇌졸중이라든지 혈관 심질환, 심근경색이 생긴다든지 할 때는 기본 구조에 어떤 파괴가 되어지면서 불균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항선을 강화를 시켜주는 거죠. 기본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것이 2차 예방에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3차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스트레스 원의 저항선을 뚫은 거죠. 뚫어가지고 기본 구조한테 침입이 돼가지고 기본 구조가 균형이 깨어진 상태에서 하는 것이 3차 예방이에요. 균형이 깨어져 있어가지고 다시 재구성하고 안정성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3차 예방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은 3차 예방은 균형이 깨어졌다는 것은 안정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 천식 환자가 천식 발작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응급실에 간 상태가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균형이 깨어져가지고 생명이 위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천식 발작으로 기도가 폐쇄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응급실에서 처치를 통해서 다시 재구성을 통해서 안정성을 갖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식으로 인해서 다시 천식 발작이 생기지 않도록 재교육을 해가지고
해서 얘한테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뭐 팔미코트라든지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계속 잘 사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알러지원에 노출하지 않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재교육을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3차 예방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